이번 시간은 용역의 공급하고 재화의 수입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용역의 수입은 과세 거래에서 제외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용역의 공급,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CU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알바했어요. 결국 용역을 제공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용역의 실질 공급은 유상 공급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역물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인적 용역의 공급, 가공 계약이 있어요. 역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결국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적 용역의 공급도 원칙적으로 용역의 실질 공급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근로 계약에 의해서 인적 용역을 공급했을 경우 면세가 된다는 거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공 계약이 있었죠. 재화의 공급에서도 가공 계약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재화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했다고 표현했죠. 근데 여기서는 용역의 공급일 때는 단순 가공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화를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 가공만 했을 경우 우리 가공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재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시설물 뭐가 있어요? 부동산 임대했었어요. 이것은 용역의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답 과수원의 임대는 제외되게 돼 있어요. 다만 동일 용도 사용 시에만 제외되는 겁니다. 만약 전답 과수원을 주차장으로 사용했어요. 이때는 과세가 된다는 거. 전은 밭이죠. 답은 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대표적인 게 이제 특허권. 결국 무형자산을 대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무형자산을 공급했어요. 이때는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용역의 간주 공급, 즉 무상 공급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죠. 예외적으로 특수 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은 과세된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어요. 만약 상가가 있어요. 그러면서 타인에게 돈을 안 받고 임대했어요. 이때는 과세 제외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특수 관계자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무상 임대라고 하더라도 과세된다는 거. 결국 부동산의 무상 임대 용역은 특수 관계자 간 거래일 경우에만 과세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화의 수입이 있죠.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하면 재화의 수입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수출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것도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보세 구역이 있는데 그것은 관세를 부과를 유예한 일정한 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보세 구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했을 적에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 구역에 대해서는 전선생님 2급에서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